네, 안녕하세요. 정상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는 승소와 패소가 갈리죠. 그런데 많은 소송 중에서도 절대 져서는 안 될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나의 일상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켜온 나의 가정, 배우자에 대한 믿음,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심정이죠. 그런데 정작 불륜 당사자들은 무덤덤해요.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 뒤집어 엎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데 폭행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마저 질 수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저에게도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겪고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상간 소송의 핵심, 이혼 전문 변호사의 승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 말씀드릴 상간소송의 핵심은 먼저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녀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불륜, 애정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됩니다. 결국 사실관계의 싸움입니다. 대놓고 불륜을 하는 사람은 없죠. 몰래 하니까 그만큼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 불륜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간녀의 입장에서도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명하고 빠져나가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뻔한 거짓말, 대도 않는 변명, 난무하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잠행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야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이후전. 먼저 이겨놓은 다음에 싸우라는 것이죠. 질싸움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 40번 이상 해전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전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장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까지 철저하고 은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증거 수집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주요한 방법은 일단 주변 정황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토대로 어느 한순간 배우자나 그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추궁하고 그 반응을 녹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많이 물어보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다. 그러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미리 녹음하겠다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 이건 불법입니다.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내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다. 이건 불법입니다. 아니면 내 배우자가 방에서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엿듣고 녹음한다. 이것은 불법이겠죠.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송 전이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패를 전부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게임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철저히 숨기면서 상대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분석하고 상대 카드에 맞춰가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뭔가 끊임없이 궁리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게임이잖아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다 오픈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알아요. 저 카드의 허점은 이거네. 저 카드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카드는 이거지. 자기가 엎드려야 될 상황인지 변명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상간소송은 상간녀의 불륜을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하는 것이고 입증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결국 먼저 카드를 내야 하는 것은 원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원고가 먼저 제시하는 카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카드를 낼 겁니다. 원고가 먼저 내는 카드가 이건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다, 반박 불가다, 당사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겠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도 납작 엎드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과한다, 위자료를 감액해달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원고가 먼저 제시한 카드가 변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둘러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맞서 싸우는 전략을 택할 겁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또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유부남인 거 알고 관계 정리했어요. 실제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든 절대 내가 가진 카드를 전부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저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처음부터 다 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의뢰인분이 증거가 더 있는데 왜 안 내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 상대방 대응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일부만 제시하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고민에 빠지죠.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상간녀 입장에서 소송상의 전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우자랑 연락하고 소통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에게도 상간소송에 대한 전략, 어디까지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완전히 오픈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의뢰인은 아내분이었고, 최근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고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상간녀가 사는 그 아파트에 남편이 차가 주차된 장면, 그리고 현관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만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죠.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쩌다 한번 같이 가게 됐다, 현관까지만 같이 갔을 뿐이다 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죠. 싸움은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그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에 남편의 차량이 출입한 기록,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관문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증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고, 그 CCTV 영상에서 같이 껴안는 장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리면서 그 상간녀의 집에 함께 출입한 영상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상간녀 아파트에 주차된 남편 차량 사진, 그리고 현관문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증거로 제출했던 거죠. 그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제시한 카드를 보고 그 일부 증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 상간녀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날도 직장 동료로서 같이 업무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다. 현관문까지만 동행했을 뿐이고 그날이 처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덫에 완전히 걸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차례로 피고의 변명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는 완벽한 증거와 제대로 응징하는 서면을 제출하죠. 내가 이미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놨는데 피고는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되도 않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원고를 기만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소송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결국 재판부를 농락하는 것이다.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법원을 속여서 진실을 가리고 반성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원고를 기만하고 2차 가해를 한다. 괘씸하죠. 이것은 완벽한 위자료 징역 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은 결국 사실관계의 입증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간단치가 않죠. 결국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자맹하면서 불륜 당사자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내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 이제 당사자들은 조심하죠. 가지고 있었던 증거도 없애고 앞으로는 행동도 조심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경우거든요. 정말 속이 타요.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원고만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찝찝한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승소하기도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피해자인데 저들의 잘못으로 내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나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간소송이 그마저도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봐도 충분히 감이 안 오시죠? 그래, 그 전략은 알겠어. 좋은 얘기야.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진 증거가 충분한 건가? 더 증거를 보강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가장 쉽게는 바로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세요. 그래서 사무장 상담 말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증거들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법률적인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잘 안 든다? 그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세요. 2명 이상의 변호사가 비슷한 진단을 한다면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만약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조금 더 신중하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변호사 상담비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담비 받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초반에 그 상담비에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전략 자체가 흐트러지고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많잖아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서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 상황이나 시간적으로 일과 시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의 상간소송 승소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필요한 지점들, 승소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상간소송에 어떤 지점들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내가 보완할 부분은 이 부분이구나, 여러분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짧게라도 여러분께 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점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피드백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상황을 스스로도 진단해 보시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과 또 소송까지 또 진행될 수도 있으실 거니까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고민 함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